가끔 시장을 보면요, 단 하루가 모든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런 날에 대한 기록인데요.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 거대한 태풍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 증시를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그 격동의 하루를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한국 금융시장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숫자였죠. 네, 마이너스 7.2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이만큼 떨어졌다는 건 시장 전체가 그냥 거대한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내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만든 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이 사이드차까지 발동됐습니다. 이건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강제로 밟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수라장이 된 시장, 대체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감 지수는 보시다시피 처참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7.24%, 코스닥도 마이너스 4.62%.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에서면 무려 53조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탈출구를 향해 돌진하는 그 비명소리 같은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공포의 방아쇠를 당긴 걸까요?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 시장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격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유가는 통제불능으로 치솟을 거고 세계 무역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 이건 곧바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경제적 아마겟돈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이 혼돈 속에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딱 두 편으로 갈렸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재앙이, 다른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이 화면이 그날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대표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전쟁의 공포를 먹고자란 방산, 정유, 해운주들은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국민주 삼성전자의 추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10%가 폭락하면서 20만 원 선이 깨졌다는 건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서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안겨준 사건이었죠.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시장 전체가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날 어떤 기업들은 보란듯이 1년 중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S-오일,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말 그대로 위기를 영양분 삼아서 성장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폭풍월 속에서 돈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를 따라가 보면 당시 시장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배에서 뛰어내릴 때 과연 누가 그 폭락하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 거대한 붉은 막대. 외국인들이 51조 원이 넘는 물량을 그냥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기관도 덩달아 팔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물량을 받아낸 건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저 파란 막대 보이시죠? 무려 58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이 전쟁 리스크는 그야말로 마지막 탈출 신호였던 셈입니다. 이미 9일 연속으로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안전자산을 향해 그냥 전속력으로 도망친 거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그 폭탄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싸니까 산다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전문가를 따라가라는 시장의 오랜 격언에 정면으로 맞선 행동이었죠. 과연 이게 새로운 시장 주도 세력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극심한 혼돈의 하루가 2026년 이후의 시장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한 시장 보고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정학적 블랙홀이 국내 증시를 삼켜버렸다. 와, 정말 그날의 본질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이 하루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죠. 그리고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기업 실적 같은 펀더멘탈은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도 보여줬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모든 위기는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공포는 다른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가장 뜨거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일 때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를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그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과연 누구의 용기일까요?